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대한민국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프로젝트에 관한 겁니다. 이 관련해서 나온 기술 질문 목록이랑 또 심층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런 AI 서비스의 진짜 기본, 핵심이 되는 모델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죠. 근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좀 복잡한 문제들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요인들이 뭔지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요, 보고서 처음부터 딱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 장기적인 혁신을 추구한다는 아주 거시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죠. 큰 그림. 근데 실제 운영하는 방식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평가도 아주 빡세고, 또 자원도 제한적인, 이런 미시적인 실행 구조 사이에 어떤 구조적인 불일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 구조적인 불일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보고서에 보니까 움직이는 관역 문제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혹시 첫 번째 어려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이게 뭐냐면 그냥 지금 최고 성능 모델의 한 95% 수준, 이걸 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한 6개월마다 판도를 막 바꾸는 최신 글로벌 모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GPT-4나 클로드 3.5 같은 거요. 정말 최신 기술들. 네. 그걸 따라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MMLU 같은 벤치마크? 이게 뭐냐면 AI의 전반적인 언어 이해력을 재는 시험 같은 건데 네네. 이건 이미 상위 모델들이 거의 다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GPQA나 SWA 벤치처럼 훨씬 진짜 어려운 새로운 기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6개월마다 목표가 달아진다니. 이건 뭐 정말 숨가쁘겠네요. 이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진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새로운 벤치마크 점시 따라가는 데만 급급해질 위험도 있어 보이고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또 참여하는 기관들한테는 다른 종류의 딜레마를 준다고요? 정확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기술을 완전히 우리만의 독점적인 전략 자산으로 개발하겠다. 이러면 민간 부담금이 총 사업비 50%까지 올라가요. 와, 50%면 정말 크네요. 그렇죠. 부담이 상당하죠. 근데 만약에 이걸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오픈소스로 공개한다. 그러면 이 부담이 확 줄어서 10%가 돼요. 10%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자산을 확보하려는 원래 목표랑 현실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줄이려면 기술을 공개하는 게 유리한 이 인센티브 구조가 딱 부딪히는 거죠. 어떤 사업 모델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정말 국가 목표랑 기업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네요. 이걸 조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쉽지 않죠. 근데 여기다가 자원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H100 GPU 천장 규모라고 하셨죠? 이게 국내에서는 분명 큰 규모일 텐데 글로벌 빅테크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솔직히? 절대적인 격차가 사실 상당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뭐 수만에서 수십만 장의 GPU를 그냥 동원하거든요. 수십만 장이요? 네. 그러니까 천장은 사실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칩 B200 같은 거 확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다거나 아니면 공급이 예상보다 늦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급망 변수들. 이게 더 문제예요. 외부 변수. 네. 6개월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터지면 개발 계획 전체가 그냥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제때 GPU를 못 받으면 아예 시작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 확보하는 문제나 핵심 AI 인재 데려오는 경쟁, 이것도 여전히 치열하고요. 그렇군요. 연구개발 환경 자체의 어려움도 지적이 됐었잖아요. 6개월마다 팀을 탈락시키는 경쟁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연구 문화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혁신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단기 성과 위주로 좀 안전한 길을 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죠. 실패를 좀 두려워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고착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예를 들면 구축한 데이터의 50% 이상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이나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지키는 거, 또 사업비 정산하는 거 엄청 까다롭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부담,
이걸 소위 혁신세 (Innovation Tax라고 부르던데 이런 연구 외적인 부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혁신세. 네, 그러니까 연구팀이 진짜 핵심 연구에만 몰두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인 셈이죠. 들어보니까 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정말 여러 가지 서로 막 부딪히는 요구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비유하자면 마라톤 완주가 목표인데 당장 100m 달리기를 막 요구받고 독점 기술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공개하라고 유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면서도 뭔가 경직된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듯한 이런 구조적인 모순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도전 과제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참여하는 기관들의 기술력, 이것만으로는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내재된 구조적인 모순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이걸 헤쳐나가느냐. 그러니까 기술 외적인 어떤 전략이나 운영 능력, 이게 프로젝트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는 여러 압박과 모순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진정한 기술 혁신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글로벌 선두주자를 그냥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 머무르게 될까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AI 주권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